오늘은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를 소개하면요. 리차드 도킨스는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2차 대전 중 연합군으로 영국에서 케냐로 이주한 사람인데 도킨스가 8세가 되던 1949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 모두 과학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어린 도킨스의 질문들에 과학적 언어로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도킨스는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온들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베일리얼 칼리지에서 동물학을 수학했는데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동물 행태학자 니콜라스 팀버겐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1962년에 옥스퍼드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팀버겐의 지도하에 옥스퍼드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1966년에 받았습니다. 팀버겐은 동물 행태 연구의 개척자였는데요. 특히 본능의 문제들, 학습과 선택에 있어 선구자였습니다. 이 시기에 도킨스의 연구는 동물 결정 모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67년부터 1969년까지 도킨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동물학 조교수로 재직합니다. 이 시기 UC 버클리에서는 당시의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운동이 거세었는데요. 도킨스도 행동가로서 베트남 반전운동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그는 1970년에 다시 옥스퍼드로 동물학을 강의하러 돌아왔으며 1995년에는 석좌 교수에 임명되었습니다. 1976년 저명한 저서 이기적 유전자를 시작으로 도킨스는 생명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2009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이기적 유전자, 확장된 표현형, 눈먼 시계공, 에덴 밖의 강, 불가능의 산을 오르다, 무지개 해체하기, 악마의 사도, 조상 이야기, 만들어진 신, 지상 최대의 쇼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조리 있는 설명을 종합한 사람은 다윈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사실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윈 혁명이 뜻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의도는 다윈이즘의 일반적 옹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논점에 대해 진화론의 중요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체가 자기를 희생해서 또 다른 상태의 실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동했다면 그 생물체의 행동은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 행동에는 이와 정반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은 생존의 기회로 정의됩니다.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정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입니다.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로 숨겨진 혹은 무의식적인 이기적 동기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든 아니든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기에 이 책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행위의 결과가 가상적 이타 행위자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고 동시에 가상적 수익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을 이타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기적 행동이란 먹이나 영역 또는 교미의 상대와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을 서로 나누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겉보기의 이기적 행동이란 검은머리 갈매기처럼 이웃 갈매기가 먹이를 찾으러 집을 떠나면 둥지를 습격해서 어린 새끼를 삼켜버리는 경우나 암사마귀가 교미시 순놈을 잡아먹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겉보기의 이타적 행동은 일벌이 꿀 도둑을 방어하기 위해 침을 쏘는 행위입니다. 침을 쏘면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장이 침과 함께 빠지므로 벌은 얼마 안 가 죽게 됩니다. 벌의 자살적 행위가 집단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지켰을지는 몰라도 일벌 자신은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작은 새는 매와 같은 포식자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독특한 경계음을 내는데 이 소리를 듣고 무리 전체가 피하게 되지만 경계음을 내는 새는 포식자의 주의를 끌므로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자연선택에 의해 진행되고 자연선택은 최적자의 차별적 생존입니다. 그런데 최적자의 단위란 개체일까요? 품종일까요? 종일까요? 다윈이 이른바 생존 경쟁이라고 말한 데 있어 경쟁하고 있는 단위가 종이라면 개체는 장기판의 졸로 볼 수 있습니다. 졸은 종 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자기 희생을 치르는 개체로 이루어진 집단이 대부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룹 선택설입니다. 이와 다른 전통적 학설로는 개체 선택이 있으나 저자는 개인적으로 유전자 선택설을 더 선호합니다. 이타주의자의 집단 중에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소수파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다른 이타주의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반역자가 한 개체라도 있으면 그 개체는 아마도 다른 개체보다 생존의 기회와 새끼를 낳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는 각각 이기적인 특성을 이어받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세대의 자연 선택을 거치고 나면 이 이타적 집단에는 이기적인 개체가 만연해 이기적 집단과 구별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반역자가 전혀 없는 순수한 이타적 집단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이웃의 이기적 집단에서 이기적인 개체가 이주해 와서 이 이기적인 개체와의 교배로 이타적 집단의 순혈통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체 선택론자는 집단도 사멸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집단이 실제로 멸망하는지 멸망하지 않는지는 그 집단의 개체의 행동 여하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룹 선택설은 이제 진화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이 학설은 직관적으로 호소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자는 선택의 기본 단위, 즉 이기성의 기본 단위가 종도, 그룹도, 개체도 아님을 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유전의 단위인 유전자입니다.